어, 안녕하세요. 일곱 번째 벌써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개념이라는 어떤 단어, 그리고 비슷한 라임이 맞는 통념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유형식으로 한번 프리토킹을 좀 해보려고 해요. 하지만, 조금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이고, 또 좀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논술 시험을 볼 때, 또는 논술을 할 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개념과 통념이 충돌할 때 우리는 좀 논술을 좀 어렵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유로 해서 논술을 잘 못하는 논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설명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생각 쓰기를.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AI가 살인을 했을 때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논술 시험 질문지에서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일단 좀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AI가 살인을 했을 때라는 이 가정, 하나의 상황, 이 자체가 우리의 기억 속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는 어떤 기억 속에 있는 거를 생각할 수 있고 기억 속에 없는 거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이거를 멘붕이라고 합니다. 멘탈 붕괴라고 하죠. 즉 멘탈 붕괴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 생각을 할 수 없다는 얘기고 추론을 할 수 없다는 얘기고 결론과 주장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살인을 한 경우에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는 이 어떤 상황 자체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상황이 아니죠. 새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라는 자체는 아주 쉬운 추론의 질문이에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논술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살인죄라는 개념이 뭔가요? 살인죄라는 개념은 법으로 확정된 진리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자, 살인죄는 그 관념, 즉 개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법이잖아요. 자, 살인죄란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입니다. 자, 고의란 뭐냐면 내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경우를 고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칼로 저 사람을 찌르면 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그럼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즉 고의, 확정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살인죄로 처벌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살인죄의 어떤 정의예요. 자, 그러면 AI가 사람을 죽였을 때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누군가에게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먼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머릿속에서 살인죄의 개념을 한번 정의해 보는 겁니다. 자, 살인죄란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 살인죄라고 한다라는 대전제가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졌어요. 상기가 됐죠. 그러면 AI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까라는 것을 판단하면 돼요. 대전제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지면 그 논술 시험에서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이단의 어떤 구성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사실은. 자, 살인죄라는 개념 정의가 명확하게 됐으니까 그러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자,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 또는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 라는 이 결론은 AI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AI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 두 번째 이단에서 이미 결정이 됩니다. 대전제라는 개념은 이미 정해져 있고 지난번에 무차 반복적으로 설명했지만 이 결론은 이 이단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논술 시험 응시자는 이 이단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은 점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90점이냐, 80점이냐, 70점이냐라는 논술 시험의 점수는 결국 이 이단 구성을 내가 할 줄 아느냐입니다. 근데 한번 바꿔서 한번 얘기를 질문을 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그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너무 쉽죠? 살인죄란 무엇이다? 살인죄란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해당하는 죄이다. A는 B를 고의로 죽였다. 따라서 A는 살인죄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나죠. 아주 심플하게.
그런데 AI가 사람을 죽였을 때라는 어떤 새로운 상황을 전제하면 왜 이단 구성이 어려워질까요? AI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어떤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경우 논술을 잘 하려면 사실은 AI라는 낯선 주어는 빼버리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AI라고 하지 말고 어떤 무개념, 뭘 같이 한 어떤 A 또는 B 또는 가, 나 어떤 이런 대명사, 상징물 하나를 거기다 대입합니다. 자, A가 사람을 죽였을 때 A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살인죄라는 어떤 개념 정의를 하고 AI가 그 개념 정의, 즉 전제, 조건이 되는 고의성을 가졌는가, A가 고의성을 가졌는가만 판단하면 살인죄다, 살인죄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겠죠. 자, 이것은 뭐냐면 AI가 살인을 한다라는 어떤 통념, 어떤 경험, 어떤 기억이 없기 때문인데, 그리고 또 AI가 살인을 저질렀다에 대한 어떤 그 생소한 통념 때문인데, 이 통념을 없애줘야 돼요. 통념과 개념이 충돌할 때에는 이 통념을 벗어나서 생각을 하면 간단해집니다. 즉, AI냐, 개냐, 사람이냐는 살인죄의 어떤 그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가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살인죄의 개념은 그 주체가 사람이다, AI다, 개다, 동물이다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고의성을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낯선 대상이 주어가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낯설지 않은 대상으로 치환을 해서 바꿔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A가 사람을 죽였을 때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개가 사람을 죽였을 때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이렇게 조금씩 익숙한 단어로 바꿔서 일단 생각을 하고 거기에 단순하게 나중에 AI가 사람을 죽였을 때로 바꿔주면 이 논리의 어떤 구성은 전혀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술을 할 때에는 어떤 낯선 주체가 나왔을 때 그 낯선 주체를 낯설지 않은 주체로 바꿔주는 작업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AI가 고의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논쟁, 생각은 또 별개의 것이에요. 일단은 AI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AI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면 됩니다. 자, 낯설죠? 자, AI가 사람을 죽였을 때 AI가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면 AI라고 할지라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논리적인 구성과 결론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에게 AI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라는 어떤 경험이나 기억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데, 놀랍게도 EU,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1917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에 이미 AI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AI가 고의성을 갖고 있다면 엔지니어나 AI의 제조사가 아니라 그 AI 자체에게 살인죄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AI가 고의성을 가질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유는 그 MIT나 이런 학교 연구소 또는 그 AI 제조업체들의 연구소 단위에서는 AI가 휴먼 레벨의 어떤 단계에서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양산되는 AI는 딥러닝 단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단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집행위원회는 기술이 훨씬 발전한 미국에 앞서서 관련된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술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도래했는가 또는 그렇지 않았는가와는 별개로 논리적인 어떤 생각의 힘만으로 새로운 또 앞으로 닥칠 미래에 필요한 제도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2017년도에 AI의 고의성이라는 개념을 EU 집행위원회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AI의 행동과 그 AI에 입력된 알고리즘 간의 상관관계가 제로일 때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AI를 만든
제조사나 엔지니어가 입력한 알고리즘하고는 이 AI의 어떤 행동 간에 어떤 연결관계가 전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AI가 스스로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그 AI를 처벌할 수 있다. 왜냐면 AI가 스스로 판단할 줄 알고 또 고의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7년 전에 이미 이런 법이 나왔고요. 또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개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 개의 주인, 견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개가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 그 개 자체를 처벌해서 살인죄로 처벌을 합니다. 징역형에 처하거나 살견을 하겠죠. 자, 이게 놀랍죠? 근데 그러면 개가 고의성을 가질 수 있느냐? 자, 현실적으로 개가 고의성을 가질 수 있다고 캘리포니아 법원은 봤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들었겠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고도로 훈련된 세퍼트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줍니다. 훈련을 할 때 군병 같은 경우에 어떤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올바르게 수행하면 고기를 주죠. 그렇다면 그 개는 어떤 명령을 수행할 때 고기를 먹겠다라는 고의를 가집니다. 목적을 가집니다.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익에 맞춰서 자기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어요. 고기를 먹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대로 훈련된 세퍼트에게 저 사람을 물어라고 그 조교가 명령을 내리면 그 세퍼트의 머릿속에서는 저 사람을 내가 물면 저 명령을 내린 조교가 나에게 아주 신선하고 맛있는 고기를 준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가서 죽여야지. 왜냐면 고기를 얻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개를 내가 미운 어떤 군대에서의 어떤 나를 어떤 학대한 또는 그 교관이 있겠죠. 그 교관을 내가 사회에 나와서 죽이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고도로 훈련된 세퍼트를 내가 한 마리 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그 조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 조교가 차에서 내릴 때 세퍼트의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개나 AI를 살인죄로 처벌하고 판단하는 것은 미국이나 EU, 유럽에서는 그 생각의 어떤 기술이 발전된 나라에서는 이미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아이돌 가수 최시원의 개가 어떤 한식당 주인을 물어서 그 주인이 불행하게도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개는 어떻게 처벌하느냐? 물론 최시원의 개를 그렇게 처벌한 건 아닌데 어떤 상해를 입힌 개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안락사를 시킵니다. 근데 이거는 사법적인 판단이나 어떤 사법적인 조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동물보호협회 같은 데서 그 개가 어떤 사람을 해였기 때문에 어떤 마을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당할 게 뻔하다. 그리고 약간 공포감을 갖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 개가 올바르게 행복하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안락사를 권고하고 그 견주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안락사를 시킵니다. 이거는 그냥 동물협회와 견주 간의 합의지 사법적 판단이나 어떤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런 법이 없냐면 일단 생각의 토대에서 생각하는 기술이 사유의 기술이 제 생각에는 유럽이나 미국만큼 발전하지 않았다. 유럽은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시작돼서 수많은 그 논리 철학자들이 선배로 있기 때문에 생각의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개를 처벌하겠다,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사법적 판단, 이런 법률을 만드는 이런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걸 사법부에서 어떤 집행하는 이 과정에 들어가는 행정 비용이나 사법 비용이 그 법을 만들어서 발생하는 어떤 우리 사람들의 어떤 행복, 권익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비록 비용이 든다고 할지라도 먼저 이 어떤 사회적인 생각의 토대를 만든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지만 대전제를 만드는 거예요. 대전제를 만들 줄 아는 국가, 대전제를 만들 줄 아는 사람만이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EU나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은 미국보다 어떤 그 AI 만드는 기술이 뒤처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거, 거기에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거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때 얻는 그 이익들의 맛을 한번 본 거예요. 생각의 토대를 먼저 만드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